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민수 랩몬리서치 대표님 지금 머리 쥐어뜯고 계시고요. 안지연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 주식 사셨다는 이야기가 뭐 여의도에 지금 다 퍼졌어요. 주식 어저께 사셨다고. 제가요 네.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뒀겠습니까? 바로? 네. 바로? 오늘은 네. 딱 보니까 시장이 시작을 했어요. 네. 어제 미국 시장 2.5% 쫙쫙 올랐습니다. 급등했죠. 그럼 최소한 예의가 네. 그래도 좀 한 많이도 안 바랬어요. 네. 0.7%, 네. 한 1%도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양심이 아침에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네. 아침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이제 8포인트. 그보다 선물은 마이너스로 시작했어요. 아이구야.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 보고 순간적으로 어제 잘못 샀다. 이틀 전에 잘못 샀다. 네. 다 던졌죠 뭐. 그리고 역시. 바로 인버스를 저런 사람들 지금 시장이 계속 근데 이게 배신한 거 아니에요. 아까 저 대표님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딱 그겁니다. 제가 지금 자꾸 제가 저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좀 보다 보니까 너무 싸 보여요. 예전에 각도기 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이 정도 밸류인데 이거는 좀 싼 거 아니야라고 싶어서 자꾸 손이 나가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지금. 큰 거를 좀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손이 나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고민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레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사실. 그쵸. 되게 보면은 미국장 따라서 가고 우리가 조금 덜 빠지거나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좀 무너진 게 이번 주 같이 좀 느껴져요. 월요일 날 없었는데 혼자 빠지고. 맞습니다. 물론 아시아장이 좀 빠지긴 했고 어저께는 사실 미국장이 2%뭐 올랐지만 네. 우리 장 끝날 때쯤 선물이 그 정도 올라 있었잖아요, 미국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에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미국장도 오늘 선물이 한 1.5% 정도 빠졌으니까 그냥 미국장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미국장을 크게 쫓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오늘 한국만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시아장도 빠졌고 아시아장이 전체적으로 미국장이 빠졌으니까 지금 미국장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진짜 억울한 게 월요일만 생으로 그냥 빠진 거는 사실이에요. 미국 쉬는 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굉장히 싸 보이는 거죠, 항상 싸 보이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좀 뭔가 묶어놔야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손을? 예. 손을? 이거를 또 이러다가 홀랑 또 팔고 또 사고 이것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뭐 급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이제 인버스 사셨으니까 내일 또 나와야죠. 급반등. 인버스 사셨으니까 내일 급반등 기원해 보면서 지금 안지현 팀장 나와 계십니다. 지금 한마디도 안 나오고 너무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속이 타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연일 신저가라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정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2.7%, 코스닥은 4%나 4%.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계속 팔고는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파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코스피에서 한 3,200억 정도만 팔았는데 시장이 이렇게 좀 생각보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사줄 사람이 좀 없는 게 좀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약간 저희 잠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이거 저희 우리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SNS에 막 그런 것들이 돌았어요. 외국인들이 이거 알고 있다. 반대매매 나오는 시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선물로 이때 팍 쳐가지고 반대매매 같이 나오면 딱 떨어졌다가 그때 뭐 싸게 샀다가 그런 식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양아치 있는데 저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진행자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화가 저기 많이 났어요. 특히 여쭤보고 싶었는데 진짜 그 신용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왜냐면 이 정도 떨어지면 계속 내려오는데 신용이 안 걸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신용장고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많이 떨어졌죠. 예.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거죠. 예, 19조 원대까지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반대매매도 실제 현장에서도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담보비율 도로 이제 현금 더 입금해서 채워 넣는 와중이고요. 정말 이제 못 채워놓고 돈 없다 하고 배째라 싶을 정도의 이제 코로나 때는 그때가 바닥이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그러니까 왔던 것 돈을 같습니다. 집어 넣으신다는 거죠. 그쵸. 반대매매가 일어나는 게 네. 아니라. 그럼 팀장님은 그런 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정리할까요? 아니면 돈 집어 넣을까요? 하고
담보 부족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얘기하세요? 통화가 길지 않아요. 그냥 연락해서 담보 부족 이만큼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러고 끊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그런데 재작년에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 네. 이런 전화를 한 고객이랑 한 몇 번, 한 4번, 5번, 6번 계속 입금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고객이 포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설득하는데 막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저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면 나가는 건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지경까지 와야지 이제 바닥이 왔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비춰보면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때는 막 그 낫 들고 오잖아요. 낫 들고 낫들 객장에 그 창 가스통이죠. 그렇죠. 가스통 낫. 네. 전 선배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 나 때는 말이야, 뭐,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제가 겪었고, 닷컴 버블 때 말이야, 뭐, 낫을 들고 할아버지가 왔느니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네. 그것도 그냥 제정신에 안 오시죠. 네. 술냄새를 팍 네. 풍기시면서 나는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잉 이러면서 아유 이게 근데 지금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아직요. 이저 어제도 이제 글로벌 아이비나 이런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냥 바운스다, 뭐, 아직 바닥이 안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개인들 투매가 막 쏟아지고, 정말 이거는 떨어질 게 아닌 종목들마저도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마저도 와장창 쏟아지는 오늘도 그러고 있었어요. 오늘은 사실 그런 모습이 조금 포착이 되긴 그렇죠. 했죠. 예. 2차 전지 쪽 이런 쪽. 2차 전지도 그렇고 특히 IT 쪽에서는 오늘이 좀 전체적으로 뭐 이분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심지어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안 가리고 막 7, 8%씩 이렇게 다 급락을 했던 게 사실 펀드에서 청산이 한 5천억 정도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한 중국의 펀드인데 힐 캐피털 매니지먼트인가 그런 펀드였는데요. 이 회사가 사실 지난 3월 달에 몇 달 전에 그때도 한번 그 중국 ADR 쪽 비중이 높아서 그때 한번 청산이 돼서 시장이 좀 교란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또 그 회사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힐 하우스 캐피탈입니다. 근데 믿지 마세요. 네. 근데 중국입니다. 믿지 마세요. 네, 근데 정말 이런 수급 영향이 아니면 사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오늘은 전반적인 투매가 나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수급이랑 어떤 업종 등락률은 이야기 안 해도 네, 뭐 다 같이 빠졌죠. 네. 예. 수급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특히나 많이 빠졌던 업종은 이제 건설주였습니다. 건설주는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하락폭이 컸었는데 오늘을 사실 이제 건설주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폐지가 되길 바라고 있었고 전 정부의 공약도 그랬으니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기대치에 충족을 못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뭐 명도 소송비라든가 이주비, 대출이자를 분양가에 새로 반영을 해서 분양가를 조금 높이는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한국부동산원이 요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현재 분양가 대비 한 1.5에서 4%까지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다. 요 정도 전망을 요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돼요. 그러니까 최고 상단이 4%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질문이 좀 있는데 그 4%라는 게 이렇게 다 계산을 해도 4%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네, 최대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4% 정도까지는 오를 것이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4%라고 정부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정부의 개편안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4%는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금융 네. 그동안 원자적 값만 해도 4%는 넘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설주에 대한 좀 실망감에 오늘 조금 더 매도세가 좀 그래서 컸던 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 다 계산하고 뭐 그 원가 오른 거 다 계산하고 추가로 4%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실제 뉴스도 보니까 재건축 조합이나 이제 시공는 쪽에서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다라는 그 둔촌만 얘기가 해도 뭐 10% 이상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4%. 미니멈 아니었습니까? 10%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런 해석이라면 진짜 작아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건설주가 오늘 뭐 중소형 건설주뿐만 아니라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GS건설도 4%대 거의 5% 가깝게 급락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새 정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정책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건설주도 막 난리였고 막 그랬는데 참.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번 주에 한국이 좀 더 빠진 이유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특히 근데- 건설주에 대한 하락은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뭐 우리나라 법인세 인하해 준다고 그런 것들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더 빠졌는데 이게 정부 정책이 안 좋아서 주가 빠졌다? 이거 사실 그냥 이거는 핑계일 뿐인 좀 것 같아요. 실망 매물이랄까 그런 건 좀 있었죠. 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뭐 워낙 올려준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사실 뭐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 그 비용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판매 가격에 잘 전이를 하는 회사는 1분기에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거든요. 제일 잘하는 업종이 2차전지 소재주들이었고 뭐 다른 데 마찬가지인데 지금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대표적인 업종이 지금 건설주인데 그래서 더더욱 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길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실망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원자재 연동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원자재. 아, 근데 원래 민간 기업은 사실 그게 맞는 건데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제품이 지금 비싸서 소비자가 안 사겠다 그러면 그러면 뭐, 알아서 그건 선택의 알아서 문제고요. 뭐 인하를 하든지 그거는 민간 기업이 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 제가 여기서 떠들어 봐야. 그러니까 여의도 가서 뭐 이야기를 저는 못합니다. 네, 넘어가죠. 오늘 여행주들 뭐 할 것 없이 다 박살났어요. 예,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오늘 중국 소비주들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2분기에 대한 당면한 실적이 조금 우려가 큰 업종일수록 오늘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화장품인데요. 오늘 JP모건에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을 했고요. 아모레퍼시픽 아주 급락했더라고요. 예, 목표가는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12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10% 정도 급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가장 큰 핵심 이유는 이제 그동안 좀 아모레퍼시픽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설화수가 1분기 네. 실적 나왔을 때 주가 막 급등했잖아요.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뭐 후나 이런 거는 점유율이 다 떨어졌는데 설화수 혼자 뭐 점유율이 좋았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뭐 설레발 떨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가 17만 원이고 지금 12만 원이니까 네. 30%가 날라갔네요. 뭐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뭐 저가 브랜드는 이니스프리도 굉장히 축소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최근에 이제 6.18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별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은 이제 앞으로 중국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중국은 네. 그냥 저희 다 죽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뭐죠 그 안전검사제 네. 통관할 때 보면은 안전검사제 강화를 한국 물 들어올 때 그때는 강화를 엄청 딱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통관 지연 이거 요건 그래서 일단 보류 이러면은 물량이 못 풀리죠. 그러면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설화수 보고 후 보고 아 이거 보니까 이거 우리가 전통인데 우리가 한방 쪽엔 전통인데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 벗겼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로컬에서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쪽이 다 카피한 겁니다. 한국 제품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중국은 잊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나온 기사 보니까 북미 쪽에 네. 그러니까 점유율이 중국은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거기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진흙탕 싸움 할 필요 없다라는 쪽에서 거기는 일단 더 키우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금 집행도 그쪽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북미 쪽을 지금 드라이브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 성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거 나오게 되면 좀 바뀌겠죠. 근데 요즘 제가 어쩌다가 이제 화장하는 유튜브도 보는지 모르겠지만 화장하는 그쪽 취향이 그렇게 될 것 이렇게 같아요. 생기신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호르몬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님. 갱년기 조금 기다려 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이러세요? 저는 요새 드라마 눈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럴 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본 게 구독자 수가 200 몇십만인데 그 무슨 프랑스인가 하여튼 스페인인지 그 유튜버입니다. 그래요? 그 아이유 어깨빵 그분 아니죠? 아니. 저는 그건 못 참습니다. 네. 에이, 그래도 국민 여동생을. 네. 근데 이분 보니까 주체가 여성이 아니더라고요. 남성이더라고요. 물론 진짜 남성인지 모르겠지만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말투나 이런 게 진짜 바삭한데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한국인처럼 화장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한국이 뭐 이렇게 쿠션 이런 거 해서 막 화장 기술이나 새로운 뭐 저도 전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안전 팀장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는 얘기할 사람이 없어. 다 남자라서. 아니, 한류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서 네.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됐던 현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중국 사실 우리가 현대차 봐도 그 실제로 많이 그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네. 그 다각화라 그럴까? 네.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기사를 봤는데 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일단은 홍보용. 아, 이제 해보겠다. 네, 홍보용으로 좀 느꼈고요. 네. 근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솔직히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샵, 그 왓슨 같은 샵을 뭐라 그러죠? 그걸 뷰티 샵 예. 뭐라고 하던데 B&H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것 같은데 네. 제일 인기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관심이 화장품은 관심이 없어요. 저희 중에서 가장 먼저 미국 아니, 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따님한테 카톡 한번 해보세요. 카톡 한번. 그러니까 지금 IPC 몰에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예. 세포라. 세보라. 네. 보라. 저는 가봤어요 거기도. 그래요? 가봐서 봤는데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한국 쪽도 있을 텐데 네. 한국 쪽에 특화돼서 나온 건 없더라고요. 여기 이 매장에는. 근데 미국이나 북미나 이런 데 가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북미 통신원을 한번 개척해야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 네. 이제 북미에서 잘 되면 당연히 중국 뭐 사실 중국 사람들이 미국 막 엄청 싫어해도 아이폰 그다음에 뭐 테슬라 차는 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성공이 쉽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보면 항상 더 이렇게 볼러타일하죠. 네. 변동성이 네. 있고. 그러니까 뚝 떨어지고 그런 이제 그런 주식은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가장 이제 싫은 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무슨 규제로 뚝 떨어지니까 한국 시장인데요. 그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조금 그 사업 다각화 예. 그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인데 마침 그런 얘기 하시길래 굉장히 반가운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눈여겨본 거는 영상이 한 20몇 분 되는데 그 중에서 진짜 특이한 게 그거더라고요. 한국인처럼 화장하기의 가장 큰 핵심은 눈을 작게 만드는 거래요. 아 그거 진짜 아니 귀한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을 그거 작게, 어디야 그거? 작게 만들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눈 화장 여기다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이라인. 하여튼 그거를 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희는 눈을 크게 하려고 이걸 뭐 붙이잖아요. 속눈썹 같은 거. 아, 그만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지만 뭐 단어도 모르시면서 자꾸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쪽에서 근데 근데 결론이 뭐예요? 뭐 결론은- 사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색조 쪽이 색조 맞는 것 쪽이 같아요. 좋다. 네. 색조 쪽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거기서도 영상에서 3분의 1은 다 그쪽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을 말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 진출을 하려면 색조에 뭐 좀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쪽이 좋다. 뭐 이렇게 반응은 없네요. 여행주는 왜 마무리 몰랐어요?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냥 여행주도 오늘 다 하나 빠진 투어나 거죠? 뭐 모두 투어 뭐 8%대나 아주 급락을 했고요. FNF 같은 것도 4.6%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사실 여기도 FNF도 중국 관련된 업체 아닐까요? 그렇죠. MLB? 예. MLB. 중국 소비가 안 비중이 좋으면서. 굉장히 크죠. 사실 이 의류 이런 쪽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유행을 잘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또 유행이 한순간에 사실 불과 5, 6년 전에 필라가 뭐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FNF가 그렇다고 하는데 약간 작년부터 이제 뭐 황제주 된다 100만 원 간다 막 그러다가 못 가고 지금 주가 보면 야 여기 또 이제 뭐 MLB도 중국에서 안 되나 보다. 이게 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은 뭐 이렇게 종목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매크로가 워낙 흔들리니까.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이제 한국이 좀 무너졌으니까 한국의 무슨 신용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는 거지만 지금은 진짜 매크로를 좀 보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뭐 매일 얘기하시는 미국 시장이나 이런 거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쪽으로 조금 보는 게 좀 맞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이 많이 빠지는데 좀 덜 빠진 거를 골랐다고 내가 잘 골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더 무섭습니다 요즘에. 예. 그리고 또 이게 확 오를 때 보면 많이 빠진 게 또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는 5% 빠졌는데 난 1% 빠진 거 추천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크로를 보는 그런 그 힘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대표님 영상 요 앞에서 대기하다 봤는데요. 네. 그때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이 시점에서 한국 시장 롱 달러 롱 해지 차원이었었죠. 말씀하셨던 게. 예, 저도 롱롱이요? 아니요, 저도 롱롱인데 이제 해제요? 그날 이제 네. 그날도 많이 빠진 날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또 더 빠지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네. 이제 똑같이 네. 이 정도면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누구라도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주식 방송이나 이제 이런 유튜브가 네. 이 시청자분들이 다 이제 개인들이 많으시고 개인들은 주식을 숏내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90% 이상 다 롱이니까 이제 듣기 좋은 소리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누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기왕 얘기하시니까 외환 얘기를 하면은 네. 저는 이제 주식을 사면서도 겁나니까 이게 예. 이제 해지 차원에서 생각을 한 거고 예. 이제 그때 믿은 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별로 잘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식을 빠지면 외환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네. 그래서 좀 덜 터지고 네. 주식이 오르면 외환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 밸류가 있는데 그러려면 그 비율을 좀 달리해야 되거든요. 주식은 외환보다 많이 움직이니까. 네. 그런데 오를 것 같으니까 1대1로 한번 해보죠. 뭐 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잠깐 그 외환 얘기를 하면은 외환이 지금 외환 때문에 주식이 움직인다고 보다는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외환이 움직이는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주식이 빠지니까 외환이 오르고 뭐 이런 거고 그리고 그 사실은 달러엔이 지금 뭐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엔이 저렇게 오르는데 진짜 과연 문제가 없는 건지 그 일본하고의 관계가 옛날처럼 그 경쟁 관계는 많이 사라졌지만 네. 그래도 관계가 많이 있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1300 밑에서 지금 계속 있지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정부가 한국은행에 좀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입한 이렇게 거죠? 네, 개입을 예, 하는 거죠. 예. 달러를 파는 거죠. 달러를 파는데 뭐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팔다가 어느 날 무너지면 많이 올라요. 하루에 1원, 2원씩 오르다가 어느 날 그냥 물러서 버리면 없네 하다가 뚝이 터지는 거죠. 이게 쉽게 뭐 2, 30원 쉽게 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외환 쪽에도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 지금 외환 시장도 건드리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주식 저점 매수, 빅시 매수.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번 주에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예. 저보다는 더 말씀드리면 저한테 자꾸 저는 아니니까 저는 그냥 왜 진행을 하고 그러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조금 이제 그 제가 뭐 여기가 싸다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생각도 좀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그 페드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대놓고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쩌면 이제 시장의 초점이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진짜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뭐를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인플레이션만 보는데 인플레이션을 잘 못 맞춘 건데 이제 뭐 막 올리겠다. 뭐 3.75든 뭐 3.5든 4든 올리겠다. 그런데 지금 벌써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1년 내로 올 확률이 50%다.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년 내면 언제예요? 2023년 6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 이자를 올리고 있어야 되는데 경기 침체 오면 이자를 올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 쪽으로 만일에 포커스가 바뀐다면 오히려 좀 저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페드가 하는 얘기대로만 돌아만 가도 시장은 안정될 거다. 매일매일 서프라이즈만 없으면 그냥 뭐 4% 올려도 좋으니까 어저께도 4% 했는데 오늘도 4%다. 내일도 4%면 오히려 좋은데 매일매일 너무 바뀌는 건데 인플레이션은 그냥 대놓고 잡겠다. 그리고 이슈만 리세션 쪽으로 가면 리세션 가면 거기가 이제 한계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기술주 생각이 나는 거죠. 리세션을 가면 기술주 기술 쪽으로 가는 거니까 기술 리세션을 이제 하고 결국 이제 성장성을 올리고 이제 우리 이제 백투더 베이직 하면 이제 그 발전을 하려면 이제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결국 오늘 그 일부 시간에 정유 같은 거 많이 얘기했지만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결국 기술주에 확 가게 되면 이제 기술주 제일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 덕분에 우리나라도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난다면 저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갑자기 미국의 뉴스를 보면 인플레이션 얘기가 좀 들어가고 리세션 얘기가 나오면 그 정도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느냐. 네. 인플레이션은 뭐 대책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제 생각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최대의 긍정론자도 흔들리네요. 네. 이런 장 보면 흔들리네요. 네. 뭐 좀 더 네. 네, 뭐. 그리고 IT 자꾸 얘기 이쪽 좌석에서 지금 3명이 진행을 하니까 혼자 지금 혼자 막 나가세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얘기해도 알겠습니다. 그냥 제 차례입니다 하고 저 쭉 나가세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 IT가 많이 흔들렸던 걸로 그 처음에 이제 수급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회사들이 여러 마이크론 목표가를 많이 하향을 시켰더라고요. 일단 JP 모건이 83불에서 56불로 한 30% 넘게 하향을 시켰고요. 모건 스탠리도 83불에서 56불로 비슷하게 하향시켰고 골드만삭스는 100불에서 86불, 미주는 113불에서 95불 단체로 다 하락을 시키면서 오늘 짠네요. 짠 것 같습니다. 단체로. 네, 그래서 저도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특별한 뭐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반영을 시키곤 하는데 뭐 어쨌든 이 영향 때문에도 오늘 반도체 주가가 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 데이터가 5월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2056만 대 스마트폰이 판매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9% 하락했고 전월 대비로는 16%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4월에 그 중국 락다운이 시작이 됐어서 그때가 워낙 데이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16% 증가한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애플을 제외하면 16% 증가가 아니라 1% 증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이 굉장히 많이 선전을 했고 애플을 빼고는 너무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오늘 실적 추정치 하향 보고서가 많이 나왔어요. SK에서도 나왔고 현대차증권에서도 나왔고 현대차증권은 2분기 영업이익 7% 이상 하향 조정했고 신한금융투자는 17일 날인가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렌드포스에서 반도체 업황 전망을 굉장히 좀 낮춰 잡으면서 그리고 또 게다가 어제 수출 데이터도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20일까지. 근데 영업일이 한 3일 적었기 때문에 그거 고려하면 그렇죠. 11% 증가했는데 사실 20몇 프로, 30몇 프로씩 증가하다가 11% 증가면 많이 낮아졌죠. 사실 이게 월말까지 가봐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월말에 역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월말까지 가봐야 돼. 우리는 뭐 쇼트트랙 같은 거잖아. 끝까지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되게 껄끄러운 뉴스인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대만도 같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요새 보면 대만이 올해 들어서 15%가 빠졌어요. 대만은 사실 우리는 고점이 6월이지만 작년 6월이잖아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대만은 작년 11월 말인가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내내 이렇게 쭉 올랐죠. 거의 미국하고 비슷하게 빠졌어요. 네. 예. 근데 올해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TSMC도 삼성전자 못지않게 올해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그런 거 보면 외국인이 반도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 만들어가는 걸 수도 있죠. 아, 더 많은 사람이 네.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 한 달에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이 리포트도. 거기까지는 하고요. 네. 근데 다음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한번 방점을 찍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뭐 이렇게 나오거나 그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근데 분위기는 뭐 별 좋지 않은데 제가 느끼기는 이게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하향 리포트 나오고 뭐 외국계 말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국내 증권사가 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바닥권에 들어오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증권사가 한국이 이제 하향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얘기 막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한 2, 3개월 안에 돕니다. 그런 경향이 많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반갑습니다. 이런 뉴스가. 그렇죠. 일단 네. 실적이 하향 조정 되고 뭔가 그 푸닥거리 할 거 다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2017년도 18년도 그때 나왔던 사이클 2019년도 돌아갈 때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먼저 막 치고 올라가요. 근데 계속 부정적 리포트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이게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 김 대표님 트레이딩을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A라는 주식을 예를 들어서 이게 삼성전자라고 하면 좀 삼성전자라고 하죠. 뭐 삼성전자 뭐 그거 갖고 어떻게 할 수 뭐 괜찮으시겠어요? 아이, 전 괜찮습니다. 아, 예. 삼성전자라고 해요. 이제 뭐 전 국민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싸서 사고 싶긴 한데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막 경기도 침체되는 것 같아. 찝찝하죠. 네, 그래서 못 사고 있는데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발표를 하고 주식을 사느냐 아니면 뭐 그렇게 돼도 이제 계속 안 좋은 보고서가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추세가 계속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바닥은 못 잡으니까 이익 보고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포커스가 문제고요. 똑같은 사물을 다르게 보니까요. 근데 지금은 포커스가 미국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 나빠지는 거는 뭐 리포트도 있고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조금 더 한 발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 지금 한국이 이렇게 좀 나빠지는 이유가 수출이나 수입, 경상수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될 일이 좀 있지 않냐.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실패를 해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해외에다 공장 짓는 거 그런 건 지금 막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국제적 분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좀 노력하면 국내에서도 질 수 있는 공장도 해외에 가는 거라도 어떻게 막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뭐 별로 뭐 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나가는 거를 좀 불필요한 건 막아봐야 되는 것 같고, 이제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를 보면 국민연금이 지금 미국 주식 많이 사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말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그건데 뭐 한국 주식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아니라면 뭐 분산해서 해야죠. 네, 최근에 뭐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가 네. 뭐 팔수만 있다면 한국 주식 다 팔아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좀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되죠. 술자리에서는 안 하는 거고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죠. 저는 한번 아 국민연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기금 예, 고위 관계자라고 어쨌든 돼서, 연하 내리시는데 다 날라갈 수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 다양하게 투자하는 거를 말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투자는 또 개인들이 이제 사와 게임하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장려해야죠. 개인들도 한국 주식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괜찮으려면 해외에서도 우리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외국인 투자가 지금 거의 제일 바닥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전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들이 정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외국인. 예,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저요 인베스트먼트로 면접 시험 보는 저요 거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져야 합니다. 환율이요. 네. 예, 환율이. 네. 근데 환율이 지금 주식시장에 의해서 환율이 영향을 거꾸로 좀 받고 있는 지금은 좀 그런 정답이 상황이니까 아니네. 아니 제 생각이지만 네. 좀 질적으로 한다면 주주 친화 같은 걸 해야 되는데 ESG가 예, 뭐 주주 친화적으로 하고 뭐 예를 들면 그 미국 S&P하고 미국의 S&P 시가총액을 보면 이렇게 좀 비슷하게 가는데 우리는 시가총액은 늘었는데 지수는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냥 IPO. 자꾸 IPO 하고 네. 더 윗가격에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세계는 엄청 넓은 거거든요. 한국은 요만한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스닥에 상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자 하면서 미국에 가서 상장하고 그래서 쿠팡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쿠팡이 애국했네요. 그거는 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 증권 업계에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느냐. 우리가 외국인 욕 많이 하지만 네.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와야죠. 우리나라 잘 보고.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저 장래가 없는 거죠. 계속 국내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다 나가는데 그만큼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해외는 지금 문 확 닫고 있으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당선되기 전에 공약을 냈던 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유도를 하겠다, 법제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직은 당선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뭐 물적 분할 후에 이중 상장하는 거를 막겠다던가 이런 게 좀 제도가 좀 하나씩 안착이 되면 그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외국인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자율을 한국에 올리고 내리고 뭐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그냥 다 하는 거고요. 그걸로 해결될 수 있으면 세상에 걱정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자체를 높이려면 천천히 가더라도 그런 게 조금씩 좋아지면 신뢰라는 게 한번 쌓이면 무서운 거잖아요. 신뢰가 쌓이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그 단적인 예를 들어서 네. 이번에 일본 TSMC랑 소니랑 합작해가지고 일본의 그 파운드리 회사 설립하는데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데 네. 이거 발표한 다음에 네. 착공 몇 개월 안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4개월인가 안에 확 들어갔어요. 지금 벌써 공사 들어갔습니다. 벌써. 이거 상용화가 2년 뒤에 상용화 목표입니다. 2024년 목표입니다. 2년 몇 개월 만에 후다닥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게 그렇다면은 이거는 일본 정부와 또 두 회사의 욕구가 만나서 이렇게 쫙 일사천리로 가는 거죠. 한국은 삼성전자가 P4 이거에서 이제 공장 확장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요거 올리는데도 인허가 받아와라, 수질 검사해라, 중경을 또 주변에 이제 넓히려고 하면 또 이제 피켓 들고 쓰거든요. 안 된다, 우리 땅은 안 된다 이거 하거든요. 그러면 가서 진정 또 체크해야죠. 우리는 그거 하나 늘리는데도 6년 걸렸답니다. 이게 가장 큰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이번에 대통령도 얘기하셨던 이제 규제 철폐가 이런 데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입장에서는 나도 우리나라에서 짓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근데 해외에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뭐 지원이라고 그래서 뭐 세제 혜택부터 단 가서 공장 설립비에 한 30%는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나오게 되면 어딜 가겠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가 기회 요인들이 많고 거기다 물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거는 또 생각해야 될 문제. 자꾸 저희가 정치적으로 우리 산으로 가는데 이 금요일 방송이 아니고 수요일 방송이라서 네, 좀 다시 자제를 정치로 해주시고요. 또 오늘 삼성중공업이 하시죠, 예. 네. 그 역대 조선사 최대 수주? 네, 카타르 건이 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난 공시만 14척이 LNG선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14척 나왔는데 주가는 네, 주가가 뭐 2, 3% 오르다가 결국 0%로 마감을 했는데요. 와, 이건 참. 네, 총 수주 금액이 한 3조 8,800억 정도가 네. 되고요. 척당 단가가 2억 1,400만 불 정도입니다. 네, 사실 이게 대량 수주기 때문에 2억 한 5, 6천억? 잘 받았네요, 이 정도. 최근에 이제 제일 높았던 게 2억 4천만 불 정도, 예, 2.4억 불 정도가 최대 치안. 아닙니다. 3천억 넘어간 게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받은 게. 3천억이요? 두 척 받았는데 6천 몇백억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카타르 연결이 아니고 네. 어디 북유럽 쪽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그게 3천억 넘었다고 그래서 와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2천억대면 뭐 아주 엄청 많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타 이게 정도 지금 현재 신주 성과보다는 네. 조금 덜 받은 겁니다. 덜 받은 거. 예. 아유. 다만 이제 수량이 굉장히 척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또 반복 작업이다 보니까 수량이 많으면 이제 대당 한 척당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단가 그렇게 낮게 보지는 꼭 않아도 될 것 같은 수준이고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 말하기 좋은 사람들 이야기고 네. 아니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면 가격이 싸진다. 그러면 뭐 100척 수주하면 500억 해도 되는 거. 그건 아닐 정도가 거잖아요. 있겠죠, 예. 정도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사실 그래도 제가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는 약간 구차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거 공시 오늘 봤는데 이름이 왜 나이지리아랑 그 선주가 그렇던데 네. 네, 선주는 왜 뭐 다를 수 있죠. 카타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카타르가 이제 네. 화주고 네. 선주는 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죠. 중국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아프리카라든가. 네. 그렇게 해서 공시만 보고는 사실 이게 카타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네. 좀 뒤늦게서 이제 확인되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적인 면에서는 아주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받은 겁니다. 2천억대 중반이니까. 굉장히 굿뉴스죠. 오늘 예를 들어서 주식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한 3% 올랐다면 삼성중공업 한 10% 올랐겠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네. 오늘 상대적으로 덜 빠졌으니까 2% 이익 본 거 있고 또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걸로 만족해야 되나요? 저희 뭐 지금은
제 생각에는 큰 그 전체적으로 움직인 걸 봐야 돼요. 삼성중공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빠지는 삼성중공업이 오를 수는 없다고 봐야죠. 삼성전자도 지금 뭐 이런저런 나쁜 얘기 많이 하지만 삼성전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나라 주식 빠지면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정도 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오늘 같은 날 오르기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사실 어저께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LNG 관련된 밸류체인 기자재주들은 거의 지금 고점 부근에 와 있는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보면 좋은 것들 꽤 많아요. 네. 다 무시되는 거죠.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현상이. 좀 아쉬운 게 사실 최근에 조선주가 주가가 좀 괜찮았어요.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게. 왜냐하면 중국에서 연원 가격 지금 하락한다라는 뉴스가 뭐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선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 수주 받았는데 이 정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서 받았는데 후판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거기서 충당금이 계속 쌓이면서 적자였었거든요. 이게 근데 만약에 끝도 없이 후판 가격이 더 올라가면 내년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뭐 네, 후반 가격 지금 톤당 120만 원까지 원래 1년 전에 60만 원이었거든요. 두 배 가락 올려갖고 상반기 협상 때도 이제 가격 인상을 했으니까 그거 2분기에 충당금 이제 많이 반영을 할 거고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계속 흑자로 전환하기 힘들 것 같고 후반 가격이 지금 하반기 거 협상 중이거든요. 근데 동결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인하해야 인하까지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49%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인하하겠죠. 그러면은 충당금 환입까지 들어오게 되면 하반기 갑자기 확 돌아설 수 있습니다. 실적은. 근데 문제는 철강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빠질 것 같아요.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이번엔 이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아마 중국의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다 끝나서 이제 리오프닝하고 확 나가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선별적으로 계속 봉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딱 중국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언적인 의미. 자, 지금부터 우리는 클린 차이나하고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지난번에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행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요해서 그때부터는 공장 가동률이 다 그냥 확 돌아갈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환자 나와도 쉬쉬해서 그냥 아시죠? 중국 스타일.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게 기점이 10월, 11월 이때일 것 같거든요. 11월 이제 예, 시 주석 네. 그 3년임 이후에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원자제약들은 제가 보기엔 반등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보니까 뭐 요즘 구리 뭐 니켈 이것도 앞서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지금 다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혹시나 중국 쪽을 또 보고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많이 빠지면 또 올라올 배경은 되겠죠. 그래서 내년은 또 내년 가봐야 됩니다. 어렵네요. 너무 어렵네요. 자, 또 진행도 네. 어렵고 이거 이제 진행도 어렵고 빨리 주식도 어렵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누리호 발사 소식 사실 어저께 저녁 때 뉴스 보고서 되게 뿌듯하긴 했는데 네. 내일 관련주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저는 바로 시간에 다다다닥 해봤죠. 시간에 다다닥 했는데 놀라웠죠. 뭐 이거 뭐야 이거 급락하더라고요. 네, 시간에서도 초반에는 또 네. 급등하다가 갑자기 또 급락으로 전환을 했었죠. 뭐 오늘 그래서 뭐 제노코, 세트레가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다 10%대 이상 다 크게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사실 그게 주식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뉴스에 하죠. 팔아라. 네. 이게 뭐 다시 이제 다 끝난 건데. 이제 위성 발사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좀 봤는데 이제 2호잖아요. 2호가 지금 문제가 무슨 게이지 네. 압력 게이지인가? 네, 그게 문제가 있었는데 금방 고쳤잖아요. 그거 어떻게 고쳤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3호기를 만들고 있었대요. 3호기를 만들고 다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네. 3호기에서 그냥 띄워서 붙이니까 잘 됐다 이거는. 잘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실패했으면 3호기 발사했을 거고 3호기 발사가 끝이 아니라 4호기 만들고 했을 텐데 이걸로 이제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재료가 소멸됐다. 물론 이제 다른 산업은 다 하겠지만 누리호 이제 다음에 이제 3호기 발사해야 되는데 발사할 일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시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한 거고 게다가 또 마침 이제 미국장까지 올라가지고 잘 됐다. 주가 박살났는데 주식 사야 되는데 내 손실 안 난 건 뭐야?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것들 그나마 덜 빠져. 덜 빠졌으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전혀 이쪽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쪽에 관심은 전혀 아니 뭐 누리호 응원 안 하셨어요? 응원했죠. 응원과 주가는 이제 응원한다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성공할 거라고 믿었으면 지금 근데 이건 그거 같아요. 뭐 앞으로도 대기하고 있는 거 많더라고요. 보니까 또 근데 제가 보기엔 제일 핵심은 미국이 관심을 준다는 거. 우리 그러니까 우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됐었을 때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견제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우리 독자기술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껄끄럽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군사기술이나 항공우주 관련된 쪽은 미국이 최고인데 독자적으로 했네? 요거 봐라. 라고 해서 조금 불편한 구색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뭐 그렇다고 그 핵발전소 운영하는 나라니까 이거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방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한국에 대한 관점에서 요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같이 손잡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8월 달인가 이제 다누리호 날아가거든요. 네. 이제 쭉 가거든요. 달 탐사 또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나오게 되면 근데 제가 보기엔 시장 때문에 그랬고요. 이런 거는 이슈 따라서 또 비싸지 않습니까? 조금 다들 요만큼씩 다 비싸니까.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했던 건데 근데 그때 8월 때까지는 안정되겠죠? 그게 더 문제인데 지금. 진행하시죠. 네, 그럼 빨리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예. 은행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금리 인상기에 은행만한 좋을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실적도 실제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망도 앞으로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은행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사실 작년 대비 올해 금리 상승으로 이자 이익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BNK 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보면 신한지주에 대해서 2분기 순이익이 12%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컨센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컨센이 1조 2,500억인데 1조 4천억 정도 전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자 이익만 보면은 18%나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순이자 마진이 전분기 대비 10bp 정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가계대출은 감소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큐가 주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 기업 대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원화대출 기준으로는 6.7%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그림이 나와서 실적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순이자 마진이 19bp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순이익으로 보면 전년 대비 32% 증가한 5조 3천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혹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틀 전에 금감원장하고 은행장 간담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출금리를 좀 낮춰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바로 회의 다음 날부터 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시작을 했고요. 전이 K뱅크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씩 인하를 했고요. 그게 낮춘 거예요? 0.41%포인트면 굉장히 많이 낮은 거 아닌가요? 네, 뭐 진행을 때 하시고요. 예. 네, 이게 사실 많이 낮춘 거고 다른 은행은 조금 덜합니다.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정도 우대금리.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0.1%포인트요. 예. 그리고 뭐 국민은행은 이미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0.45%포인트, 전세대출 같은 경우 최대 0.55%포인트씩 많이 낮추면서 사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 대출 금리를 낮추면 사실 순이자 마진이 그럼 꼬꾸라지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증폭이 되면서 오늘은 좀 은행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이런 쪽에 공사 관련된 회사들을 굉장히 그 공기업 느낌이 나는 이런 쪽 굉장히 안 좋아하고요. 엊그저께 한전기술이 급락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한국전력도 말은 원료비 연동제라고 하는데 원료비 연동제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못하는 거죠. 적자가 몇십조가 올해 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 팔고 한전기술 주식 팔고 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박살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사실 공기업이 아니다 뿐이지 뭐 한전처럼 사기업인데 정부가 허가해 주니까 정부가 마진 낮춰라 라고 하면 아니 사기업 마진을 가지고 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려갈 때 지금 공기업 뭐 그런 기업들 그런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이벤트라 그럴까 정부가 보통 낮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중국에 돼 있어서 중국에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기업들이 올라갈 때는 그냥 다 같이 좋아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장이 나빠지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민감한 것도 다. 네, 민감한 것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통제 못하는 이슈가 많은 기업들이구나. 약한 데부터 이제 무너지니까. 그래도 은행 관련돼서는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또 있는 게 있으니까 요즘 이제 위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 정도 빠지면 거의 위기 수준이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이 정도 빠지면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6개월 사이에 이 정도 빠지면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 가지는 보통 이렇게 많이 빠지면 크레딧 시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못 내는 거죠. 나 네. 이제 이랬는데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뭐 시작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머징 마켓의 그 채권들의 가격이요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미국도 국채와 회사채 스프레드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왔어요. 이게 위기가 되고 주가가 떨어질 때 이게 확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진짜 사람들이 눈치만 보겠다. 어디가 바닥이지 이렇게 보는데 매일 떨어지니까 그냥 짜증날 뿐이지만 문제는 이게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그렇죠. 마인드죠. 왜냐면 네. 그런 아까 이야기하신 뭐 NPL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순식간에 훅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주는 게 잘 아니라 보다가. 지금 크레딧 시장을 그래도 걱정하는 분위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때 위기가 있던 시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게 맞기는 한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거를 좀 보고 이런 사인이 오면 조금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플레이션 이슈만 좀 사그러들고 리세션 얘기를 차라리 포커스를 맞추면 차라리 우리 같이 기술주가 많은 나라들 그 주가는 또 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그럼 대표님은 만약에 이제 리세션이 침체가 오면 네. 그럼 크레딧 문제가 발생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침체가 크레딧 오더라도 문제가 네. 오겠죠. 그게 이제 리세션인데 네. 이 상태에서 와봐야 이제 얕게 올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죠. 별거 아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 시장에 지금 크레딧의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는 거는 또 유가와 연동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보통 얘기하는 이자를 잘 못 내고 좀 한계 기업으로 몰린 쪽이 그 조인트 벤처로 했던 그러니까 자본하고 쉐이크 회사들하고 같이 연결된 이런 회사들이 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유가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만약에 여기서 금리만 쭉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부터 쭉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바로 그동안 버티던 것들 이제 또 손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급등의 위험보단 급락의 위험을 그렇죠. 걱정하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침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오늘도 느낀 게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여기서 안 끝나겠구나. 뭔가 하나 사이드카 걸릴 때까지 그래서 인버스를 사셨군요. 잠깐만. 지금 그,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그 다음에 같이 뭐 종목도 공부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인버스 지금 그래도 그렇게. 좋게 보면 유가가 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그거는- 좀 장기니까 네. 조금 양쪽 효과는 좀 있다 이렇게는 봤습니다. 그 충격을 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근데 그게 이런 큰 폭의 이제 드디어 경기가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물갈이가 되는 이런 시점들이 근데 보통 보면은 저희가 바닥 잡을 때 그냥 3% 빠졌네. 또 그 다음날 1% 올라갔네. 이래서 바닥 못 잡습니다. 한 번에 네. 한국 시장답게 한번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아프지만 그게 더 좋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바닥 잡는다 그럼 그게 제일 좋은 상황이고요. 일단 뭔가 청산할 건 싹 다 이제 청산하고 막 이렇게 깨질 건 다 깨지고 터지고 다 터지고. 신용 잔고가 네. 19조 20조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과거 대비해서 뭐 많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절대 금액이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이거 높은 수준입니까? 높은 수준입니다. 제일 낮을 때는 얼마 정도까지 갔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60조 이상으로 쭉 갔었을 네네. 때부터 그러니까 20조 이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버렸어요. 네.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예전에 한 25조 30조 예탁금 나왔었을 때 그때 9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탁금이 낮았을 때죠. 네. 근데 그때 9조 10조만 내려가면 시장이 여지없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계까지 보게 되면 지금 그게 30%지 않습니까? 거의 예탁금 대비해서 30%대 그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아직 그렇게 적다고 보긴 힘든 수준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아까 그래서 팀장님 그렇죠. 얘기했을 때 아직은 적다고 보기 힘들죠. 예. 예. 차라리 저라면 제가 증권회사 브로커였다면은 지금 그냥 돈 넣지 마시고요. 정리 좀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손님 떨어집니다. 옆에 부장님 감시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신용이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가 그냥 터질 사람 많이 터져야 우리가 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있으면 조금만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계속 털고 나오니까 올라가기가 너무 그쵸. 어려운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좀 무거울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리가 되는 시점이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을 뭐가 만드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해봐야 뭐 이게 답도 없는 얘기인데 근데 바람직한 거는 네. 확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사실 시간만 좀 지나도요 정리됩니다. 여기서 못 오르면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런 게 있으니까 네, 하루하루가 이런 시장을 봐야 되는 저희 심정은 아마 투자자분들도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제 답이 없고 그런데 결국은 뭐 우리 김 대표님 이야기처럼 올라온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최악의 국면은 좀 피하고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지난주부터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가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또 재미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시간을 이렇게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나 안전 팀장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다음 주에 또 요 시간 계속 이렇게 꾸려갈 거니까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다음 주는 우리 팀장님 제가 뒤에 있을게요. 이렇게. 네. 얘기 다 하시고 좀 얘기 드릴게요. 너무 훅 들어오지 마시고요. 네, 너무 훅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